여러분 안녕하세요. 시 그리는 창가 손혜숙입니다. 시와 테라피의 오늘의 테마는 여름 휴가입니다. 여름에 찌는 듯한 더위와 견디기 힘든 열기 속에 허덕이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일상을 접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휴가를 내고 가방을 챙겨서 이곳이 아닌 어떤 곳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겁니다. 나의 일상이 묻어있는 친숙한 공간이 아니라 낯선 어딘가의 멋진 장소에 가서 평상시에 나와는 다른 옷차림으로 또 다른 마음으로 새로운 풍경과 낯선 경험을 마주하면 왠지 나의 지쳐있는 심신이 되살아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휴가는 보통 짐 싸기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에 한 사람이 짐을 싸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챙기고 있는지 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같이 시를 읽어보며 알아보도록 할까요? 미래를 위한 짐 싸기 지침. 가장 두툼한 양말을 가져가. 어디를 가건 걸어야 하니까. 물을 건널지도 몰라. 돌더미를 지날 수도 있어. 양말이 주는 희망이 없다면, 너를 감싸 지면을 딛게 하는 그 방법이 없다면 전혀 갈 수 없는 높은 곳을 오를지도 몰라. 적어도 한 켤레는 새 것이어야 해. 엄마가 꿈결에 손수 짜주시던 소망처럼 푸른 빛깔이어야 하지. 가죽 가방을 챙겨. 뚜껑에 도롱뇽이 그려진 양철 상자와 벨벳 주머니도 가져가. 두고 갈 수 없는 작은 물건들 넣어야 하잖아. 아마도 내가 아는 어떤 자물쇠에도 맞지는 않지만 늘 간직해온 열쇠라든가 너를 정신나게 하는 사진이라든가 빛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올 수 없을 때 너를 인도할 실뭉치 같은 것들이겠지. 가방에는 슬픔을 담을 공간을, 다른 언어를 담을 공간을 남겨둬. 못질에 박은 문이 있을지 몰라. 색깔 입힌 유리창이 있을지 몰라. 꺼지라고 경고하는 표지판을 만날지 몰라. 어릴 적부터 품은 꿈, 열린 들판과 바람소리 가득한 그 꿈도 가져가. 우물물 떠주는 사람, 새 깃털이나 2번 고친 물건 건네는 사람 의심하지 말고 언제나 가슴보다 더 가볍게 여행해봐. 이 시의 화자는 어디론가 멀리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챙기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두꺼운 양말입니다. 걸어가다 보면 물을 건널 수도 있고 돌더미를 지날 수도 있고 높은 곳에 오를 수도 있으니까 새 양말을 포함해서 두툼한 양말들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왠지 험난한 여정일 것 같죠? 양말뿐만이 아니죠. 화자는 가죽 가방과 벨벳 주머니 그리고 양철 상자도 챙깁니다. 여기에 열쇠라든가 사진, 실뭉치같이 두고 갈 수 없는 작은 물건들을 넣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화자는 자신의 가방에 슬픔을 담을 공간, 다른 언어를 담을 공간을 남긴다고 말합니다. 왜냐고요? 못질에 박은 문이나 색깔 입힌 유리창, 꺼지라는 경고문까지 여행객을 좌절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예상치 못한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또 언어가 장벽이 되는 경우도 많겠죠.
말이 안 통하는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같은 언어를 쓰는 우리나라에서도 말하기 힘든 상대를 만난다거나 의사소통이 좌절되는 상황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데 화자는 왜 어렵고도 힘들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여행을 떠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중에서도 사서 고생한다고 주위에서 만류해도 꼭 배낭을 챙겨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여행이 그토록 떠나고 싶은 이유는 바로 여행이 어렵고 힘들고 심지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여행이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를 향한 행위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익숙하고 편한 곳에 있을 때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살기 쉽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주의를 기울인다거나 깨어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행을 떠나면 바로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 노출되면서 나의 습관적 태도나 기계적 반응들을 멈출 수밖에 없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멈춰서는 순간에 나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존재 전체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낯설고도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온몸의 감각이 동원되기도 하고 그동안 쓰지 않던 마음의 근육들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일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생생히 살아있는 느낌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은 예수를 경험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둘 다 일상에서는 찾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찾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움을 환기시키는 예술의 효과를 낯설게 하기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낯설게 하기는 다시 말하면 새롭게 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 젖어 살 때는 쉽게 맛보기 힘든 새롭게 보는 경험을 위해 사람들은 예수를 찾고 또 여행을 떠나는 것이죠. 이 시의 화자는 떠날 때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꿈, 넓은 들판과 바람 소리로 가득한 그 꿈을 지니고 떠나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행이나 예술이나 낯설게 만드는 효과만으로는 진정으로 나를 깊이 있게 만족시키지는 못합니다. 일상에서 떠나 새롭게 보는 행위가 단순한 자극과 충격 이상의 의미를 지니려면 나의 소중한 가치나 지향성과 일치되는 경험이어야만 합니다. 나의 여행이 꿈과 함께하고 또 그 꿈과의 여행이 과거의 나를 벗어나 바람소리 가득한 넓은 들판으로 향하게 하는 확장의 경험으로 이어진다면 그때 그 여행은 비로소 나를 향상시키고 고양시키는 체험이 되는 것이죠. 이렇듯 꿈이 맞닿은 곳을 향해 나를 확장시키는 여행을 하다 보면 우연히 나에게 우물물 한 바가지, 새 깃털 하나, 고쳐놓은 물건들을 선뜻 건네주는 어떤 낯선 도움이나 친절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화자는 이 시의 마지막에 가슴보다 더 가볍게 여행하라고 말합니다. 두려움보다는 기대를 안고 또 불안보다는 설렘을 가진 채 떠나보라는 것이죠. 참 적절한 말입니다. 여행이 아름다운 것은 어려움이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우연한 도움이나 친절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기에 여행은 모든 불확실성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대와 설렘과 함께하는 희망의 발걸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지금 여행을 떠난다면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그 여행은 여러분의 오랜 꿈이 깃든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찬 여행인가요? 또 그 여행을 위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또 어떻게 짐을 꾸리고 있는지요? 이 질문들을 여러분들에게 남기면서 이제는 여름 휴가를 맞는 또 다른 시선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로지 스타이런의 하지, Summer Solstice입니다. 하지, 갑자기 할 일이 없다. 그리고 온통 잔디밭, 오솔길, 숲이 이토록 초록인 적이 있던가. 온갖 크기와 모양의 하얀 꽃들, 수국, 산딸나무, 산매화가 흐드러지게 빛을 쏟아낸다. 안에서는 사진과 책들이 정연하게 줄지어 망을 본다. 당신의 침대의 반쪽은 매끄럽고 베개는 푹신하고 전화기는 손닿지 않게끔 놓여있다. 아무도 일찍 전화하지 않는다. 그들은 당신이 늦게 잠자리에 든다는 걸 안다. 커튼이 내려져 햇빛은 막을 수 있지만 항상 가장 좋아하는 방에서 우리의 계절에 멋진 날개를 단 여름새들이 언제나 그러하듯 노래 불러 잠 깨우는 것만은 막지 못한다. 책상 위에는 어제 받은 우편과 신문이 읽지 않은 채 놓여 있다. 오늘의 계획은 문 밖에서 밝게 떠돌고 있다. 저녁은 생각하지 말자. 이 시의 제목은 낮이 제일 길다는 하지입니다. 화자는 갑자기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너무도 많은 것들이 넘쳐나 기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것인데요. 눈을 바깥으로 돌리면 환한 여름 햇살 속에서 잔디며 오솔길이며 숲들이 녹색과 가지각색의 흰색 꽃들로 뒤덮여서 빛으로 넘실대는 풍경이 보입니다. 여름의 환한 빛 속에서 더욱 환하게 빛나는 수국, 산딸나무, 산매화들이 참으로 아름답게 느껴지죠. 그럼 실내 풍경은 어떠한가요? 책과 사진들이 마치 침대의 머리맡에 망 보는 것처럼 가지런히 놓여 있고 침대와 푹신한 베개가 보이고 전화기는 있지만 손닿지 않은 곳에 멀리 놓여 있는 게 보입니다. 어제 온 우편물과 신문이 읽지 않은 채 놓여 있고 실내에는 여름새들의 노랫소리 외에는 전화소리 하나 없이 조용합니다. 화자는 차양을 내리고 여름 햇빛을 가리고는 있지만 멋진 날개를 한 여름새들의 노랫소리는 계속 음악처럼 즐기면서 편안하게 잠을 자며 휴식합니다. 오늘의 계획이나 당장의 저녁도 괴념치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한 휴식을 취해보는 것입니다. 이 시를 읽으면 휴식이 정말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정 부러워집니다. 능률과 속도, 강박 속에 시간에 쫓겨 살아가면서 핸드폰이나 컴퓨터, 또 온갖 디지털 매체의 정보 홍수 속에 허우적대는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삶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시의 화자처럼 우편물이나 신문이나 전화소리 같은 어떠한 정보나 외적 자극으로부터 물러나서 또 모든 책임이나 의무, 강박을 잠시나마 다 내려놓고 빛과 녹음, 새소리로 넘실대는 이 여름을 그저 조용히 지켜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위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진정으로 자신을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방법이겠구나 싶어집니다. 그저 편안하고 느긋하게 자신을 위하고 사랑하는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휴식이고 그런 의미에서 가장 멋지게 휴가를 보내는 방법 중 하나가 되겠죠. 자, 여러분의 휴가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꿈을 갖고 짐을 꾸려 떠나는 여행자인가요? 아니면 지금 있는 곳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어주는 무의주의자인가요? 어떠한 방식을 택하건 그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되리라고 믿으면서 여러분의 휴가가 여름의 풍경처럼 다채롭고 멋진 시간들로 가득 채워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한 휴식 기원하면서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